네, 오늘 소개할 논문은 LB-L2L 캘리브라고 하는 멀티플 라이다가 있을 때 이 라이다 사이의 익스트린식 파라미터를 찾는 이크라 2022년도에 소개된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간단하게 이 논문을 요약을 하고 그 뒤에는 논문의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이 논문은 타겟 기반의 라이다 시스템이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이 파라미터를 찾는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하는 것이고 타겟 기반인데 타겟으로 스피어를 썼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컨트리뷰션은 저자가 말한 것과 제가 생각하는 걸 좀 섞긴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도심 속 인프라이거든요. 그래서 라이다가 되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일단 롱 베이스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롱 베이스 라인에서 카메라는 없습니다. 라이다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 구를 찾는 방법을 제시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보시다시피 야외 시뮬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야외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하면 굉장히 정밀한 캘리브레이션을 제작을 했다라는 것이 기여점이 되겠습니다. 저자를 소개하면은 이 저자는 난양공대에서 지금 박사 학위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관심 분야가 이제 구글 스칼라에서 카메라 라이다 캘리브레이션으로 나오던데, 일단 해마다 되게 많은 논문들을 그러니까 지수적으로 되게 많이 적으시는데 그 중에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논문들이 되게 많이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2019년에 낸 이 논문은 서멀 카메라에서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한 거고, 2022년도에서는 라이다 캘리브레이션이고, 이거 두 개를 같이 섞어서 하나의 툴박스로 만든 거를 또 새로운 논문으로 23년도에 제출하고, 다시 버전 2라는 논문을 또 작년 아이로스에 제출한 바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멀티 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멀티 라이다는 제가 계속 이제 세미나 때 소개해왔던 카메라 라이다 캘리브레이션에서 카메라 대신 라이다가 있는 건 거죠. 그래서 그냥 라이다 사이에 이 육자유도 좌표를 관계를 찾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 라이다를 어디에서 쓰냐 하면은 저자는 이 차량에 쓰인다는 건데, 실제로 웨이모나 이제 최근에 현대에서도 로보택시라는 것을 내면서 이제 라이다가 되게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라이다가 되게 많이 쓰여지는 하나의 예시인데, 그 어떤 특징점을 꼽는다고 하면은 이 라이다들이 차량 내에서만 붙어 있기 때문에 라이다와 라이다 사이가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의 멀티 라이다가 시스템의 환경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시되고 있는 라이다 캘리브레이션 방법도 이렇게 차량 내부의 쇼트한 베이스라인을 위한 방법만 제시된다라는 건데, 이걸 왜 특징이냐고 하냐면 저자는 좀 더 거시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자동차가 이제 어떤 곳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거가 연결되는 세상이 올 건데, 그렇게 되면은 도시가 결국 스마트 시티처럼 확장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되면은 도심 속에 이런 라이다 같은 센서들이 많이 배치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게 하나만 가로등이 붙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가로등이 여러 개마다 라이다가 배치될 건데, 문제는 가로등 사이 간격이 최소한 30m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트 베이스 라인을 위한 캘리브레이션 방법이 이런 곳에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자는 롱 베이스 라인에서도 캘리브레이션 파라미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러프하게 멀티 라이다를 위한 방법은 제시되었냐 했었을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는데, 사실 멀티 라이다로 하는 게 조금 웃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제가 이전에서 발표해왔던 그 라이다 카메라 방법만 가지고도 사실 라이다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멀티 라이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국소적인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레퍼런스한 논문들도 좀 이전의 논문들 것들 많거든요. 그리고 이 두 논문도 마찬가지로 그런 쇼트 베이스 라인만 가지고 쇼트 베이스 라인이 인 상황의 시스템에서 진행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쇼트 베이스라고 했는데 이제 롱 베이스 한 상황은 없냐에 대해서 제시된 바는 있습니다. 2019년도에 또 같은 장 씨가 발표한 논문인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롱베이스드 라이다 시스템에서 막대를 2개 세워서 이 막대를 찾는 방법으로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 방법의 한계점은 이게 막대가 놓인다는 것 자체가 30m 정도 되는 거리에서 굉장히 잘 놓아야지만이 2개 다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시야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뷰포인트 센시티브라고 해서 잘 놓여지고 잘 놓여서 잘 보여야 된다라는 이 한계점 일단 얘기를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롱베이스한 랑항을 본다면은 이거는 광산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떤 기계, 이제 굴착 기계인데 그 기계가 되게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 기계에다가 어떤 라이다 시스템을 붙인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롱 베이스 라인이 되는데 다만 이거는 기계 내부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내부에 있는 시스템을 캘리브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고정된 타겟을 배치하고 결국 이 광산 굴착 기계가 움직여 가면서 캘리브레이션을 한다라는 것이 저자가 생각하는 V2X의 환경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일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지금까지 계속 소개해왔던 해왔던 것처럼 라이다와 그 다른 센서들 사이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왼쪽과 같은 이런 체커보드이고 최근에 많이 또 등장하고 있는 방법이 이렇게 4개의 구멍을 활용해서 구멍의 중심점을 찾고 있는 것인데 저자는 이게 평면 위에서 평면의 특징을 찾는 거다 보니까는 마찬가지로 그 센서 시스템이 어떻게 보는지가 또다시 중요해진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뷰포인트가 센시티브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자가 뷰포인트가 인베리언트가 변하지 않는 타겟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거를 스피어로 일단 스피어 형태의 타겟을 쓰는 것을 저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어를 쓴 것도 사실 이전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4년도에 이미 2편의 논문들이 제출이 되었고 다만 이때는 RGB D 카메라에서 적용 가능한 방식을 제한했다라는 것이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최근에 이크라 같은 2022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아마 이게 아카이브에 먼저 올라가서 저자가 인용을 한 것 같고 이 방법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복잡하게 카메라와 라이다를 둘 다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자가 생각하는 제한점은 마찬가지로 역시나 이게 숄트 베이스 라인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저자는 V2X의 환경이니까는 우리는 실내가 아니고 결국은 실외에서 동작할 수 있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일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저자가 지금 풀어야 될 문제점은 보는 시야 각도에 따라서 타겟이 항상 일정하게 보여야 되니까는 일단 스피어 타겟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로등 사이의 간격이 한 30m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롱 베이스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라이다가 이 스피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스피어의 어떤 찾아진 스피어에서 사용할 특징점으로는 일단 구의 중심점을 찾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거는 리스트 스퀘어 방식으로 이미 있는 방식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V2X니까는 저자가 제시한 방법이 결국에는 야외에서 동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저자가 풀어야 될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 구와 멀티한 라이다를 캘리브레이션하는 상황을 이제 한 장의 사진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 두 개, 세 개, n 개의 라이다가 놓여져 있을 때 구를 여기저기 이동해가면서 이 구의 중심점을 찾아가면서 결국엔 캘리브레이션 하는 방식이 어떤 거대한 그림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던 노테이션을 본다면은 라이다는 L이라는 첨자로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라이다가 여러 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각각의 라이다를 J라는 변수로 두고 넘버 오브 라이다라고 일단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다라는 게 특징점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고정된 상태에서 누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누적되는 프레임은 K라는 첨자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 구가 여러 번 움직이고 있는데 그 여러 번 움직이고 있는 구의 각 인덱스를 이 I 번째 포즈라고 일단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다가 이 구를 스캔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 P로 나타내고 있고 이 말은 첫 번째 라이다가 K의 프레임을 누적을 해서 I 번째의 타겟을 촬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기서 얻어진 여기서 얻어진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해당하는 I 번째 구의 중심점을 찾는 것을 이 P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플로우 차트로 좀 거대하게 본다면은 이 조건은 두 개의 라이다가 일단 캘리브레이션 하고 있는 조건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입력되는 인풋 라이다를 여기서 처리를 한 다음에 구의 중심점을 찾고 여러 개의 포드를 가지고 누적을 해서 이 초록색 라이다와 빨간색 라이다가 각각 이제 1대1 대응을 통해서 최종적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를 찾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저자가 풀어야 될 문제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결국 저자는 그 9 포인트 클라우드, 그러니까 9가 촬영된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9를 찾고 그 9의 중심점을 찾는 방법까지를 일단 메서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첫 번째는 그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9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그 9를 찾는 과정을 스피어 디텍션이라고, 이거 제가 논문을 보고 정리한 거고, 그리고 그 과정은 먼저 다양한 백그라운드에서 9가 있을 법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먼저 러프하게 잘라내고, 그리고 그 러프하게 잘려진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9가 이제 그 클러스터링 될 수 있는 묶음들을 여러 개 찾은 다음에 그 묶음들 중에서 유일한 스피어를 찾아내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찾아진 유일한 9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이제 9의 중심점을 찾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먼저 A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가 최초에 얻게 된 로우 포인트 클라우드이고 A 번째 스텝에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여기 A가 여기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B라는 포인트 클라우드는 9가 있을 수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일단 먼저 획득하겠다라는 건데, 그때 depth discontinuity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A 번째 포인트 클라우드를 먼저 필터하겠다라는 건데, 그 필터하는 방식을 예전에 계속 설명했었던 그 depth discontinuity, 그러니까 이 9가 백그라운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9가 있는 부분과 뒷부분하고 배경 사이에는 depth가 이렇게 앞에 톡 튀어나와 있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스피닝 라이다다 보니까는 포인트 클라우드가 이 레이저가 다 인덱스가 다 정해져서 들어와요. 그래서 1번째부터 n번째까지의 그 포인트 클라우드가 만약 같은 레이저에서 들어온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인덱스를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할 때 갑자기 톡 튀어나와 있는 그 구간부터 갑자기 다시 푹 꺼지는 그 구간까지의 레이저를 하나의 그 9가 될 수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다라고 일단 먼저 필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게 되면은 이게 단순히 스레시홀드 기반으로 필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찾아지지는 않는 걸 일단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과 툭 꺼지는 부분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 자체가 다 한 줄 자체가 다 필터에서 통과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자는 일단 세그멘트를 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여기서 사용한 세그멘트 방법은 기존에 있는 리존 그로잉 방식을 통해서 일단 먼저 세그멘트 덩어리들을 찾고, 덩어리들에서 이제 그 9가 만들어질 수 있는 최소 포인트 클라우드 개수가 4개이기 때문에 이 세그멘트 된 덩어리들 중에서 4개 이하로의 포인트 클라우드 덩어리들은 다 한 번 더 필터를 거치는 게 이 PCA 과정에서 얻어지는 포인트 클라우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어떤 이 세그멘트 덩어리들에서 이제 그 9만 딱 걸러내야 되는데, 저자는 란삭을 통해서 인라이어가 가장 많은 포인트 클라우드의 덩어리를 얻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연산 과정을 위해서 그러니까 코르스한 란삭이라고 해서 이 덩어리들 중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라 색깔 같은 경우에는, 보라 색깔이나 주황 색깔이나 이런 민트 색깔 같은 경우에는 한 줄이기 때문에 사실 유일한 9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입력된 포인트 클라우드랑 반환되는 이제 란삭을 통해서 얻어진 인라이어 포인트 개수가 이제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코르스 란삭을 통해서 다 필터를 하고 난 다음에 얻어진 란삭이 인레이어가 인풋하고 가장 많이 겹쳐지는 순간이니까 당연히 이 부분만 남겠죠. 다시 최종적으로 여기서 그러니까 연산량을 많이 시간을 더 들이는 란삭을 통해서 파인한 인라이어들을 찾아내겠다라는 것을 일단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란삭에서도 이제 이니셜한 중심점은 얻어지게 되는데 저자는 그걸 바로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일단 하고, 그리고 아까 이 노테이션 설명을 할 때 라이다가 정확한 특징을 찾기 위해서 프레임을 누적을 한다고 했는데, 프레임을 누적을 하게 되면은 역시 그 중첩된 포인트 클라우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웃라이어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자는 자기들은 단순하게 어큐뮬레이트 하는 게 아니고 3 시그마 룰에서 아웃라이어를 제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리고 그 제거된 필터된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리스트 스퀘어 기반 방식으로 최종적인 9의 중심점을 찾는다라는 것으로
라이다 인풋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원하는 픽처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처음 과정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구가 여러 번 얻어지고 있기 때문에 1번째 라이다랑 2번째 라이다 상황만 놓고 본다면은 1번째 라이다에서 이 각각의 움직일 때마다 포즈가 인덱스에 맞춰서 착착착착 들어올 거고, 두 번째 라이다에서도 포인트 클라우드 구의 중심점이 이렇게 얻어지게 되면은 이 인덱스가 정확하게 매핑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저자는 원투원 커리스폰던스라고 해서 그 두 포인트 사이에 얼라이먼트가 가장 잘 맞는 최적의 R과 T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익스트린지 파라미터를 예측하겠다라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저자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신들은 야외에서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가제부 시뮬레이션 환경도 야외처럼 꾸며놓고 각각 라이다를 가로등 같은 데 위에다가 세우는 방식을 사용하고, 리얼월드에서 할 때는 이게 지금 구가 되게 멀리, 육안으로 봐도 멀리 떨어져 있고 대략 한 30m 정도쯤 되는 거리에서 실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일단 이 실험을 진행하는 거를 양적인 실험하고 질적인 실험 두 개로만 분리를 했고, 양적인 실험은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는 시뮬레이션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보통 캘리브레이션 논문들은 파라미터를 얼마나 잘 찾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첫 번째로 내세우는데, 일단 이 저자는 자신들은 지금 구의 중심을 잘 찾고, 구의 중심을 잘 찾게 되면 당연히 파라미터가 잘 찾아질 거기 때문에 먼저 제안한 구의 중심을 얼마나 잘 찾는지 먼저 증명을 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파라미터 로테이션 매트릭스와 찾아지는 트랜슬레이션 벡터의 정확도를 보겠다라는 것을 실험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 보면 에빌레이션처럼 다양한 가제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실험을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의 실험을 일단 제시하고, 퀄리테이티브한 실험에서는 파라미터 정확도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각 라이다의 포인트 클라우드가 얼마나 얼라이먼트가 잘 맞는지를 이제 육안으로 보여주는 방법으로 이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구의 중심을 얼마나 잘 찾는지에서는 저자가 두 가지가 일단 고려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가 라이다랑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한 10m에서부터 약 30m 정도에까지 어떤 등분한 구간에 대해서 얼마나 중심을 잘 찾는지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라이다의 노이즈에 따라서 과연 이게 성능이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이제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는 일단 매트릭은 안 나오는데 L2놈을 사용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이 거리와 노이즈에 따른 에러를 라이다 프레임을 누적을 해서 그거를 X축으로 삼았을 때 이제 에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그래프로 제시하는데, 총 100장의 프레임까지 일단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라이다가 한 10Hz 정도로 스캔하기 때문에 한 10초 정도 가만히 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그 차트인데, 첫 번째로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노이즈가 없는 조건에서는 완벽하게 일단 찾았다라고 얘기해서 검정 색깔이 노이즈가 0인데 0이 일단 바닥에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 그 다음 노이즈가 큰 0.08m 노이즈를 줬을 때는 일단 수렴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0에 거의 근접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제가 생각할 때 봐야 되는 거는 거리가 실선이 가장 위에 있냐인데, 왜냐하면 실선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선이 다른 점선들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일단 멀리 떨어지면은 그만 잘 못 찾는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 0.02m랑 0.03m는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저자가 30프레임 아래까지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잘 못 찾는 게 맞는데, 0.03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60프레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는 게 더 잘 찾아지는 순간이 온단 말이죠. 이걸 저자가 따로 이유는 설명하진 않았는데, 60프레임 넘어갔을 때부터 0.03m의 노이즈가 많이 수렴이 되었고, 자기들은 리얼월드하는 환경과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60프레임까지 중첩을 해서 이후에 실험을 진행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익스트린지 파라미터 에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용해왔던 로테이션 에러랑 트랜슬레이션 에러를 이제 매트릭으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는 라이다 노이즈가
아까와 같은 그런 변화되는 노이즈에서 파라미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타겟을 몇 번 세웠을 때 에러가 달라지는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타겟 포즈에서 하나의 피처만 얻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필요한 포즈가 3개라는 점은 일단 얘기하고 있고, 총 54개의 구의 중심점을 찾고 거기서 조합하는 방식으로 이제 최적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그래프가 로테이션 에러와 트랜슬레이션 에러이고, 첫 번째로는 저자가 자기들은 지금 사실 봐서도 알 수 있는 건데 단 5번째 포즈만에 로테이션 에러는 0.002도보다 아래로 내려갔고 트랜슬레이션 에러는 1mm보다 아래로 갔다. 그리고 포즈가 3개를 사용했을 때조차도 사실 지금 대략 한 4mm 언더로 내려왔으니까는 제 생각에 작다고 생각하고 저자도 역시 그거를 굉장히 작은 에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이게 구여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원래라면 노이즈 레벨에 따라서 특징점이 달라지는 게 좀 커야 되는데 거의 사실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자도 마찬가지로 그 노이즈 레벨에 따라서 구를 찾는, 중심을 찾는 게 사실 그렇게 베리에이션이 크지가 않더라라는 것을 또 이제 분석한 결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양한 환경, 그러니까 총 9가지의 가제보 시뮬레이션 조건에서 캘리브레이션 파라미터를 찾은 건데, 이 표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빨간 색깔이 그 두 라이다가 설치된 가장 가까운 조건이고, 이때는 이제 1mm 정도의 에러를 보이고 있는데, 그 두 라이다가 한 30m, 저자가 원하는 거리 정도가 됐을 때는 한 1cm 정도의 에러가 난단 말이죠. 근데 아까 저자가 했었던 거는 이제 1mm 언더로 내려간다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괴리가 있는 결과이지 않는가? 일단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적인 실험을 위해서 시뮬레이션에서는 2가지의 라이다 세팅 환경을 만듭니다. 첫 번째 버티컬이라는 조건은 4개의 라이다를 이렇게 다 퍼펜디큘러하게 만들어 놓은 거고, 두 번째는 패러렐인 것은 세 라이다를 평행으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질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방법과 ICP나 NDT라고 하는 다른 방법과 얼라이먼트를 비교했을 때 이런 빌딩의 직각인 구간들이 다른 두 구간보다는 되게 잘 얼라이먼트가 된 거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리얼월드에서는 총 4가지의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어리얼이라는 것은 제 생각엔 건물에 있는 라이다이고, 그라운드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바닥에 있는, 그러니까 지상에다 내려놓은 라이다이고, 총 4개의 어떤 서로 각기 다른 환경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얼라이먼트를 했을 때 실제로 다른 두 방법보다 그 벽면의 기둥 같은 부분들이 더 잘 얼라이먼트가 되는 거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약하면은 이 저자가 풀고 싶은 문제는 라이다 사이에 캘리브레이션 하고 싶은데 그때 라이다 사이에 베이스라인이 굉장히 긴 경우에 캘리브레이션 하는 것을 제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때 스피어를 타겟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스피어의 중심점을 찾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데이터긴 하지만은 야외 데이터에서 대략 한 1cm 언더의 에러, 그리고 약 0.01도 정도의 로테이션 에러 정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제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자가 이 컨클루전을 낼 때 자신들이 이제 온라인 캘리브레이션을 이 롱 베이스 라인에 대해서도 확장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2023년도에 2.0이라고 해서 온라인 캘리브레이션을 이 롱 베이스 라인에서 맞는 캘리브레이션 방법을 제안을 해서 이 연구가 되게 확장성이 높은 연구다라고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